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살면서 누구라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심장이나 폐에 실제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화병이나 심리적 소인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식도염이나 위염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염증만 줄인다고 해서 실제 삶에서 비롯된 답답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체적 이상도 좀처럼 호전되질 않죠. 문제는 이놈의 답답한 현실이 당최 내 말을 들어먹지를 않고 또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선현들은 항상 외부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보기를 권했습니다. 특히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소음인의 경우 나의 옳고 그름이란 이분법적 시각이 답답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좋고 싫음의 관점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돌파구가 열리게 됩니다. 자, 실제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0대 중년의 A씨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목에 항상 뭐가 걸린 것 같은 목 이물감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이미 진단받았고 약을 몇 개월째 먹고 있지만 오히려 새벽 속쓰림 때문에 잠까지 설친다고 합니다. 또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갈비뼈에 내 살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까지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 검사까지 받았지만 역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야겠죠. A씨는 교장 선생님인데 학교 교사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 청소 문제였습니다. A씨는 소음인답게 생각이든 자신의 주변이든 정리정돈이나 결론이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이를 극정, 즉 지극히 정리하려는 기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사고가 우월 성향이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 같고 다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답답해지는 기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소음인 중에서도 좀 강한 분들은 일이든 대인관계든 강박적 성향이 강해집니다. A씨 역시 자신이 부임한 학교가 그렇게 되길 바란 거죠. 학교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각 교실들이 항상 깔끔하게 정리정돈되기를 바랬습니다. A씨는 청소도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를 잘 배우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쉽게 예상되는 대로 일부 교사들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대로 따라주었지만 또 일부 교사는 그러질 못했겠죠. A씨는 그런데 이런 교사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화나는 감정이 들었고 이를 이래저래 참으면서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A씨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확고했던 겁니다. A씨는 아이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교사라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좋은 교사가 아닌가라며 자신의 요구를 매우 정당하며 합리적인 것으로 강조합니다. A씨는 자신이 정한 청소 기준은 옳은 것이고 그에 못 따라오는 교사들은 그름, 잘못이란 카테고리에 계속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교육자로서 옳은 태도를, 그렇지 못한 교사는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흑백 대비시켜버린 거죠. 소음이는 자신이 내린 결론이 확고해지면 그 나머지는 전부 틀린 것이란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내 기준과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을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심해지고 미움이 강하게 싹틀 수밖에 없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자신의 기준을 못 따라와주는 교사들에 대한 답답함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특히나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걸 안 해준다 생각하니 더 답답해진 것이죠. 다만 이런 일로 공식화하여 문제를 만들기도 애매하고 또 자신의 화를 겉으로 강하게 표출하지는 못하는 성격이라 화병으로 이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걸 못 따라주는 일부 교사들이 문제인가요? 잘 판단이 안 되신다면 다른 비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2명의 직원과 함께 일합니다. 만약 제가 한의원은 항상 환자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무엇보다 위생이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니 두 사람은 구석구석 청소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요즘은 병의원은 친절도 중요하다라며 친절도 요구합니다. 맞는 말이죠. 언뜻 보면 제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귀찮은 일거리만 더 늘어나는 거죠. 청소 더 열심히 하고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하려면 육체 노동은 물론이고 감정 노동량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의원 원장은 환자에 대한 의무와 당위성만을 주장하면서 내 말이 옳은데 왜 니들은 그렇게 못하냐? 도대체 왜 청소와 친절에 신경 쓰지 않느냐며 답답해하면 어떨까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무지하고 게으른 그리고 보건인으로서 사명감도 없는 두 직원을 못마땅하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힘들고 내가 힘든 이유가 상대가 원리 원칙에 어긋나서 그렇다고 여겨지니 분통만 터지는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 A씨 학교의 교사나 저희 한의원의 간호사들은 왜 청소를 하기가 싫을까요?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진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좋고 싫음의 관점에서 싫은 걸 피하고 자기가 유리하고 좋은 걸 취하고 싶은 것일까요? 후자겠죠. 저라도 어차피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일을 좀 덜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들은 틀려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는 내 이익보다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찬찬히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나의 옳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서 내가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한의원 원장 입장에서야 같은 월급 주고 청소 아주 깔끔하고 오는 환자마다 직원들이 급 친절 모드로 대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건 옳아서라기보다 원장인 내게 이익이 있는 겁니다.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익이 있는 좋은 것이죠. 정말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건인의 윤리의식이 어떻고 자세가 어떻고 라며 명분을 갖다 붙이면 그걸 옳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A씨의 고민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학교를 아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자라는 아이들에게 청소 교육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만 있을까요? 아니면 A씨 자신이 보기에 좋고 또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은 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욕심은 없는 걸까요? 교사들이 왜 교장 선생님 원칙을 지키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A씨의 맨 처음 대답은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즉 A씨는 자신의 기준과 학교 운영 원칙은 옳음이라는 카테고리에 담아두면서 합리화를 하게 된 것이고, 그에 벗어나 있는 상당수의 교사들의 모습은 그럼 또는 교육자적 자질 부족이라는 흑백 논리로만 바라본 것이죠. 정말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이익에 충실한 것뿐일까요? A씨는 청소 관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교육자적 자질과 본분에 충실한다는 자기 만족감이 강했기 때문에 그를 추구한 것이죠.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는 그런 만족감보다는 당장 몸이 힘들고 귀찮아지는 측면 때문에 이거는 좀 대충대충 하고 싶은 것이죠. 이처럼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장인 A씨와 교사들의 이익이 상충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A씨는 교육적 명분과 원리 원칙으로 합리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려 한 것이고, 다른 교사들의 이익은 반교육적 행태로 몰아간 것이죠. 이 상황에서 결국 상대 교사들도 어렵겠지만 그런 교사들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A씨 자신도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A씨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란 나 자신만의 기준 때문에 상대와 세상이 틀렸다 여겨지고, 그런 틀려먹은 세상과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고 저마다 아우성치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옳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옳음이라기보다는 나의 이익, 나의 좋음에서 연유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틀림이라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싫어서 피하고 있거나 상대가 좋아서 그리 하고 있는, 상대는 상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준수하느라 차를 정차하고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옆에 어느 한 차량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어기고 출발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R씨는 이런 교통신호를 어기다니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라면서 혀를 껄껄 찹니다. R씨의 마음에는 신호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죠. 만약 그런 장면을 곁에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 결국 자신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R씨도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는 자신은 옳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틀렸고 그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을 옳고 그름의 시선에서만 보면 이처럼 남들 때문에 내 안의 분노가 더 상승하게 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또한 자신의 고통이 신호를 어긴 외부 사람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당연히 자신의 고통도 줄어들 수 없다고 생각이 되겠죠. 즉, 자기 고통의 원인도 해결 방법도 모두 다 외부에서 찾으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면을 옆에서 목격한 P씨는 전혀 불쾌감을 안 느낍니다. P씨는 나도 급할 때는 종종 교통신호를 안 지킨 적 있잖아. 교통신호는 지키면 좋지만 저 사람은 지금 뭔가 급한 게 있나 보지 라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옳고 그름의 시선이 아닌 좋고 싫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나는 내가 급할 것도 없으니 교통신호를 잘 지켜서 안전에도 좋고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으니 좋은 거고, 상대는 급한 일이 있으니 교통신호를 어겼다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더 큰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각자의 좋음을 향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 그리고 결국 내가 그런 상대를 지켜보면서 화나는 일도 줄어들겠죠. R씨는 교통신호 준수라는 기준으로 자신은 옳음에 상대는
그름의 카테고리에 넣고 바라보니까 그름에 속한 상대는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는 생각과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상대에 대한 미움이 동반되는 거죠. 교장 선생님 A씨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 같은 문제는 기업이나 다양한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의 CEO들이 화병이나 불안장애로 찾아오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들이 젊고 실무자급이었을 때는 일을 잘했던 사람들은 이후 자신들이 관리자가 되었을 때 아랫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이들이 각자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아내와 자식에게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많아지겠죠. 논어에 이르기를 네 가지를 단절해야 하는데 사사로운 의견이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없고 고집함이 없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없다라고 했죠. 자신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서만 세상과 상대를 재단하려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와 세상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 자신 또한 화를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사를 옳고 그름의 시선이 아닌 좋고 싫음의 관점으로 전환시켜서 해석해낼 수 있는 내면의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항상 나의 좋음과 이익을 옳음으로 포장하려 하고 내가 싫어서 하기 싫고 이익이 적은 것을 틀렸다고 여기게 되는 모습을 항상 관찰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